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하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가요.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문장이었나요? 특허는 기술 자산이 아니라 재무 전략 도구다. 보통 특허하면 뭐랄까 엄청난 기술, 세상을 바꿀 발명품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걸 그냥 돈 문제를 푸는 도구로 본다는 게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이었습니다. 네, 그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똑같은 특허를 가지고도 어떤 기업은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고 다른 기업은 그냥 서류 캐비넷에 넣어두기만 할까요? 그러게요. 정말 왜 그럴까요? 보내주신 자료는 그 해답이 기술의 위대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업의 재무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재무 상황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렌즈를 가지고 각기 다른 재무적 고민을 겪는 5가지 기업의 시나리오를 통해 특허의 가치가 어떻게 카멜레온처럼 변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카멜레온처럼 변한다. 비유가 딱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특허의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죠.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에 맞춰서 특허의 스토리를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실용적인 전략 가이드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흔한 고민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장 돈이 급한 기업들 이야기요. 자, 첫 번째 상황. 이건 정말 많은 중소기업이 겪는 문제일 겁니다. 운전 자금은 부족하고 시설 투자는 해야 하고. 네. 그래서 정책 자금이나 기술 보증 기금의 보증서가 절실한 경우. 이런 기업들은 보통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맞아요. 기술 설명에만 매달리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먹힐 때가 많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미래의 기술보다는 현재의 숫자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의 핵심은 특허를 기술 설명서가 아닌 담보자산으로 완전히 재정의하는 겁니다. 담보자산이요? 네. 이 특허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특허가 지금 당장 얼마의 현금을 보장해 주는가 이걸 증명해야 하죠.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특허의 가치는 결국 그 기술의 독창성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런데 기술 설명은 뒷전으로 미루라니. 그럼 은행에서는 기술의 잠재력 같은 건 아예 안 본다는 건가요? 본다기보다는 그 잠재력을 현재의 돈으로 환산해서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아, 돈으로 환산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특별한 기술로 김치 명인 냄비를 만든다고 해보죠. 은행에 가서 이 냄비는 100년 전통의 김치 맛을 재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요. 네. 이 특허 기술이 적용된 냄비가 작년 우리 회사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특허가 없었다면 경쟁사 때문에 최소 5억 원의 매출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말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겁니다.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정확히 계산해서 보여줘야 하고요.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기술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 기술이 우리 회사의 재정 안정성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특허가 없으면 우리 회사는 이만큼 흔들린다. 이걸 증명해서 그걸 담보로 IP 담보대출이나 보증을 받아내는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기술의 가치를 철저하게 돈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죠. 이 단계에서는 미래의 원대한 꿈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현금 창출 능력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의 실적을 숫자로 증명하는 거였군요. 그런데 만약 회사가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재무제표 자체가 엉망이라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죠. 추가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 연장도 어려운 상황 말입니다. 이런 기업에게 특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특허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역할이요? 네. 이때의 특허는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라 회사의 높은 재무 리스크를 상쇄시켜주는 신용 보강제 역할을 합니다. 신용 보강자라? 전략의 핵심은 특허를 기존의 복잡하고 지저분한 부채 구조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깨끗한 자산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별도의 깨끗한 자산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회사가 하나인데 어떻게 자산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과거의 투자 실패로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특허만큼은 앞으로 최소 10년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가의 초점도 매출 기여도가 아니라 권리의 안정성으로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 이 특허의 남은 존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경쟁사가 얼마나 이 기술을 회피하기 어려운지, 아하.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인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거죠. 와,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첫 번째 경우는 단기적인 현금 창출력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장기적인 독점적 방어력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는 빚이 많아서 좀 위험하지만 적어도 이 특허가 살아있는 동안은 망하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자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신뢰를 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 돈을 더 빌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회사의 신용도를 방어하고 재무 구조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야,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황으로 가보죠. 이건 좀 역설적인데요. 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흑자인데 돈이 항상 없는 회사들. 외상으로 물건은 많이 팔았는데 수금이 늦어지거나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현금 흐름이 막히는 소위 흑자도산의 위험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 그렇죠. 이럴 땐 특허가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요? 이 경우가 자료에서 재무 담당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라고 언급된 시나리오입니다. 아, 정말요? 왜죠? 목표가 아주 명확하고 효과도 즉각적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특허는 현금 흐름 안정화 장치로 설계됩니다. 현금 흐름 안정화 장치라. 표현이 멋진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이 기업들의 문제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는데 현금이 없는 거죠. 네,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허 재평가의 초점은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다. 이걸 증명하는 데 맞춰집니다. 미래의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반복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기술. 그게 핵심 평가 대상이 되죠.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좀 더 와닿게요? 물론이죠. 아까 말했던 김치 명인 냄비 회사를 다시 예로 들어보죠. 이 회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대형마트에서 납품 대금을 90일 뒤에 주는 거라고 해봅시다. 와, 90일. 당장 직원들 월급 줄 현금이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이때 특허를 재평가하면서 이 특허 기술 때문에 대형마트가 다른 냄비가 아닌 우리 냄비를 계속 발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조적 안정성. 네, 이 특허가 단순한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거의 구독 서비스처럼 반복적인 매출을 보장해준다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아하. 그렇게 되면 단기 자금을 융통할 때 훨씬 유리해지겠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채권 팩토링,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올 외상값을 금융기관에 미리 할인해서 파는 그런 상품을 이용할 때 우리 회사는 특허 덕분에 이 외상값이 떼일 염려가 없는 아주 우량한 채권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대박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안정성을 증명해서 당장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시나리오에서 특허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은행이나 보증기관 같은 채권자를 설득하는 이야기였네요. 이제 판을 좀 키워보죠. 네 번째 상황입니다. 네. 외부 투자 유치나 M&A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받아야 할 때 이때의 상대는 신중한 은행원이 아니라 10배, 100배의 수익을 노리는 야심찬 투자자인데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무대와 관객이 모두 바뀌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특허는 더 이상 대출을 위한 담보물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기업 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무형자산, IP 에셋으로서 재무제표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아, 자산으로. 네, 평가의 관점도 과거와 현재 실적보다는 전적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옵션 가치에 집중됩니다. 성장 가능성과 옵션 가치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단어지만 자칫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구체적인 가치로 증명하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 그냥 회계장난 아니야?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개별 특허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의 시너지와 확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시너지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첫째, 현재 우리가 가진 핵심 특허 기술에서 앞으로 어떤 후속 기술들이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지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는 겁니다. 로드맵. 둘째, 이 특허 포트폴리오가 현재의 사업 영역을 넘어서 전혀 다른 산업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죠. 가령 저희의 정밀의료기기 센서 특허는 향후 급성장할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나 스마트팜 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같이 말이죠. 그렇군요.
결국 앞선 사례들이 과거와 현재를 증명하는 작업이었다면 이건 철저하게 미래 청사진을 파는 작업이네요. 맞습니다. 이때의 특허 가치평가 보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IR 자료의 핵심 근거이자 재무제표의 숫자와 투자 제안서의 비전을 연결하는 공통의 언어가 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투자자는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 회사는 지금의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저런 사업까지 할 수 있는 티켓, 즉 옵션을 여러 장 쥐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에 베팅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자가 계속되고 신용도는 바닥이라 앞서 말한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기업. 네,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이죠.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 상황인데 이런 기업에 대해 특허가 정말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외과 수술에 가까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과 수술이요? 네, 핵심은 기존의 실패한 사업, 실패한 재무 구조와는 완벽하게 선을 긋고 특허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거의 실적은 그냥 제로로 놓고 오직 미래의 전환 가능성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그 특허의 가치가 과거의 실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스토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희망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유용하죠. 그래서 이건 증명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설득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평가의 포인트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어떻게 달라지죠? 첫째, 이 특허가 어떻게 기존의 적자 사업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한 B2C 완제품에 쓰였던 핵심 특허를 B2B 부품 사업으로 전환하는 식의 명확한 피벗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아, 사업 전환? 둘째, 그 새로운 사업 모델이 정부의 재계 지원 펀드나 사업 전환 정책 자금의 평가 기준에 얼마나 정확하게 부합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맞춰야 합니다. 같은 특허라도 재무 스토리를 바꾸면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 자료에 나온 이 문장이 바로 이 마지막 상황을 위한 말이었군요. 네, 저도 그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똑같은 기술이라도 실패한 사업의 유물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의 씨앗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관점만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라는 꼬리표를 잘라내고 특허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 그것이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시나리오를 쭉 듣고 나니 특허라는 게 정말 하나의 고정된 가치를 가진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히려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다는 말씀이 정말 딱 맞습니다. 은행 앞에서는 안정적인 보호색을 띠고 투자자 앞에서는 화려한 성장색을 뽐내야 하는 거죠.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허 재평가의 성공은 특허청의 공식 평가 체계라는 뼈대 위에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자금 사용 계획, 그리고 사업 구조라는 살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붙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결합. 이 요소들이 하나의 논리로 단단하게 결합될 때 비로소 서류상의 특허는 실제 돈이 되는 살아있는 자산으로 변모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첫째, 특허를 기술 문서가 아닌 재무자산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 네, 둘째, 우리 회사의 재무 상황세는 환경에 맞춰서 특허의 색깔을 바꿔주는 전략.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특허 스토리가 대출, 보증, 투자의 문을 모두 열어주는 공통 언어, 즉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잔료의 마지막 문장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업이 좋은 특허를 가지고도 재무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 회사의 재무 상황에 맞는 올바른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 회사의 특허 목록을 한번 다시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목록에 적힌 딱딱한 기술 이름이나 출원 번호 너머에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재무적 고민을 해결해줄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어떤 관점에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